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 티커로는 PTGX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PTGX. 이름이 참 재밌어요. 프로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거나 좀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대담한 이름이죠. 맞아요. 그만큼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만성염증이나 혈액질환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회사가 정말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그 근거가 뭔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그냥 허풍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바이오테크라고 하면 미래의 꿈, 가능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실체는 없지만 잠재력이 크다, 이런 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후기 임상 단계, 그러니까 거의 상용화 직전에 있는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2개나 가지고 있고요. 2개나요? 네. 그리고 그 파트너사들이 존슨앤드존슨, 다케다 같은 정말 거대한 제약사들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아,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의 서사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 증거들을 자료와 함께 하나하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의 배경, 그러니까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PTX가 속해 있는 바이오테크 산업이라는 무대 자체가 지금 괜찮은 편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순풍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풍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흐름은 역시 고령화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약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그런 난치성 질환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마땅한 약이 없는 시장, 뭐 그런 거군요. 바로 그럽니다. PTX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이런 환경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기회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사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물론입니다. 엄청난 장벽이 있는 분야죠. 뭐 FDA 승인이라는 거대한 허들도 넘어야 하고 임상 비용도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고요. 경쟁도 치열할 테고요. 정확합니다. 자유에서도 그걸 삼중고라고 표현하는데요. 엄격한 규제, 높은 임상 실패 확률, 그리고 치열한 경쟁, 이 3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그 험난한 정글 같은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 건가요? 기술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서류상의 기술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렇죠. PTGX가 이 삼중고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2개의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2가지요? 네, 러스포타이드와 아이코트로킬라.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네요. 러스포타이드 그리고 아이코트로킬라. 이 2가지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PTGX가 가진 전략과 실력, 그리고 잠재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네요. 그럼 첫 번째 후보, 러스포타이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건 진성적혈고증가증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희귀 혈액 질환 치료제라고 나와 있네요. 네, 보통 줄여서 PV라고 부르는데요. PV요? 네, 이게 어떤 병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피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반대입니다. 피가 너무 많아져서 말 그대로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아,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니까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지고요.
이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무서운 병의 현재 표준 치료법은 뭔가요? 자료에 사혈, 플레보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설마 제가 아는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건가요? 진짜로 피를 뽑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내서 적혈구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21세기에 현대의학에서 아직도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겠어요. 병원에 계속 가야 하고 피를 뽑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또 컨디션 조절도 어렵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이 루스퍼타이드라는 신약이 바로 그 사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죠. 와, 이게 정말이라면 환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겠는데요? 그렇죠. 3상 임상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가짜 약을 맞은 환자 그룹과 비교했더니 임상적 반응률이 무려 77%대 33%였습니다. 77%대 33%요? 네, 압도적인 차이죠. 그리고 모든 2차 평가 변수, 그러니까 다른 세부적인 목표들도 다 충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임상적 반응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혈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사혈을 해야 할 필요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피로감이나 가려움증 같은 여러 증상들도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원리가 뭔가요? 어떻게 피를 안 뽑고도 적혈구 수치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의 작용 기전이 아주 스마트한데요. 헵시딘 유사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헵시딘. 그건 또 뭔가요? 헵시딘은 우리 몸에서 간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요.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철분의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철분 조절 호르몬이군요. 네. PB 환자들은 이 헵시딘 수치가 낮아서 철분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거거든요. 러스퍼타이드가 이 헵시딘처럼 작용해서 몸이 철분을 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을 조절해서 생산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땜질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직접 작용하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네요. 이 약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의 가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시장이 2030년까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치료제들은 내약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파고드는 약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약사인 다케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 이상의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케다는 특히 혈액질환 분야에서 엄청난 경험과 글로벌 판매망을 가진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아, 그 분야의 전문가군요. 네. PTX가 임상과 허가라는 가장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관문을 통과하면 그 이후의 상업화, 그러니까 실제 병원에 약을 공급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다케다의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그걸 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 판매에 대한 걱정은 덜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라 이 약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아주 높여주는 강력한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러스파타이드는 희귀질환 시장에서 아주 확실한 한 방을 가진 선수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흥미로웠던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거대 제약사랑 손을 잡고 두 번째 주인공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아이코트로킨다입니다. 이건 건선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시장 규모로만 보면 아까 그 희귀 질환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훨씬 큰 시장이죠. 그리고 이 약의 혁신성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최초의 먹는 경구용 IL-23 억제제라는 점입니다. IL-23 억제제.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약 아닌가요? 광고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주사제였다는 거죠. 아, 전부 다요? 네, 환자들이 직접 주사를 놓거나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걸 알약으로 바꿨다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그냥 편해진 정도 아닌가요?
엄청난 차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성 같은 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거든요. 아, 그렇죠. 완치가 어려운 병이죠. 그런 환자가 평생 동안 매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과 그냥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편하게 알약 하나를 먹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환자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만 하다면 시장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편의성은 시장 침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거든요. 효과가 비슷하다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겠네요. 그럼 이 먹는 약 아이코트로킨라의 효과는 기존 주사제만큼 강력한가요? 네, 자료에 나온 3상 임상 결과를 보면 위약 대비 피부 개선 효과가 월등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사제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인 거죠. 오, 효과는 그대로인데 편의성은 압도적이다. 여기서 이 회사의 자신감이 더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경구용 치료제인 소틱2와 직접 비교하는 임상까지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약이랑 직접 비교를 했다고요. 네, 보통은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이랑만 비교해서 효과를 입증하는데 이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쟁 약물이랑 직접 맞붙는 임상을 설계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월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우리 약이 동급 최강, 베스트 인 클래스다. 이걸 데이터로 그냥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같은 거대 제약사가 파트너로 나선 거겠죠. 아, 이 약은 존슨앤존슨과 함께 개발 중이라고요? 네, 러스퍼타이드는 혈액 질환의 강자 다케다, 아이코트로킨은 자가 면역 질환의 최고봉인 존슨앤존슨. 이렇게 각기 다른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각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근본적인 핵심 가치, 즉 플랫폼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플랫폼 기술이요? 네, PTX는 펩타이드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신약을 설계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혈액질환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약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신약 개발 툴박스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툴박스의 가치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즉 다케다와 존슨앤존슨이 인정을 하고 돈을 투자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이건 개별 신약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 회사의 근본적인 잠재력 자체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두 개의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두 개의 든든한 파트너. 그림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신약 개발은 돈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니 R&D 비용 때문에 아직은 순손실 상태던데 자금은 충분한가요? 이 좋은 그림들이 돈이 없어서 중간에 엎어질 위험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바로 그 죽음의 계곡, 밸리 오브 데스를 넘지 못하고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PTX의 재무 상태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보고서 기준으로 5억 3,100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억 3,100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7천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후기 임상을 마무리하고 상업화 초기 단계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인데 그 큰 현금이 다 어디서 난 거죠? 유상증자를 많이 했나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사들 덕분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받는 계약금, 업프런트 페이먼트도 있고 임상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단계별로 받는 마일스톤 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일종의 성공보수 같은 거군요. 네, 이건 단순히 자금 확보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파트너사들이 이 신약의 성공 가능성에 계속해서 돈을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찍힌 순손실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위한 투자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정확합니다. R&D 비용은 미래 가치를 위한 필연적인 투자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돈 흐름은 튼튼한 것 같은데 외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어떤가요?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바로 기관 투자자 비중인데요. 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그들이요? 네, PTGX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무려 73.4%에 달합니다. 73.4%요?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아주 높은 수치죠.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아주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일부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지만 이처럼 압도적으로 높은 기관 지분율을 고려할 때 그건 개인적인 재무 계획일 가능성이 높지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는 어떤가요?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 리포트를 보면 압도적인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주인공의 자격 심사를 한번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 네. PTGX라는 기업은 혁신적인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고요. 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그 위에서 러스퍼타이드와 아이코트로킬라라는 두 개의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둘 다 후기 임상 데이터가 아주 좋고요. 하나는 희귀혈액 질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다른 하나는 훨씬 더 큰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시장에서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다케다와 존슨앤존슨이라는 거물급 배급사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상업화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한 현금 덕분에 당분간 자금 걱정도 덜었고요. 시장의 스마트머니들도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인 FDA의 최종 승인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설령 승인을 받더라도 출시 후에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시장 경쟁이 심화될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건 모든 바이오테크 기업에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되는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탄탄한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PTGX는 막연한 기대감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정말 눈앞에 둔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바이오테크 섹터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PTGX라는 기업이 가진 핵심적인 가치와 그 잠재력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더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질병 영역에서 나온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이 각각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글로벌 제약 거물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사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개별 약물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넘어서 PTGX가 보유한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그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확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 원천 기술의 가치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진짜 잠재력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약물에 국한될까요? 아니면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주인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